서초동은 24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코너명을 서초동 25시로 지었습니다. 법무법인 효성 대표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떻게 보면 뭐 검찰개혁 2라운드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 평하기도 하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중대범죄수사청은 종전에 뭐 이름만 들어서도 뭐 알 수 있겠지만 중대범죄에 관해서 수사를 하는 별도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정부 들어서 검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중대범죄를 제외한 수사권을 이제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었는데요. 네. 해당 조정안에 따라서 그 내용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에 현재 남아있는 중대범죄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서 이를 중수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에 따라서 설립하려고 하는 기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현재 검찰에서 검찰지법 개정으로 맡고 있는 수사권이 아까 6개 중대범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부패범죄라든지 뭐 공무원 범죄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여당의 주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영국의 사례를 들고 있고요. 저번 달 8일에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이 됐고 여권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어떤 검찰의 권한 약화라든지 예. 또 인권 보장 또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법률안에 앞서서 작년 말에도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률안도 마찬가지로 검찰청이 기소만 제기할 수 있는 공소청으로 지위를 약화시키고 검찰청의 규정도 없애서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또 검사의 수사권도 폐지하는 취지의 법률안이 함께 올라가 있는데 이 법률안들과 아마 같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형사 수사권 조정도 시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또 다른 수사기관 시설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네. 아니면은 과연 그 여당 주장처럼 검찰권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뭐 국민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핵심은 이제 이 검찰의 이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이제 완전히 분리한다 이런 거고요. 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이 법안은 이제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 검찰의 좀 불만 내지는 좀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뭐 여당 쪽에서도 약간 속도 조절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기관이 생소한 기관이고 또 새로운 또 수사기관이 또 설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뭐 중대범죄수사청 또 이번에 새로 올해 설립된 공수처 또 경찰, 검찰 뭐 또 다른 특수 수사기관으로 이제 난립돼서 국민이나 기업한테 오히려 부담이나 압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장 강하게 됐던 부분은 검찰에서 그동안 이런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부패 범죄 수사에 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이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관한 수사 기법 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예. 부분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각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든지 법률 간의 문제도 복잡해지거나 혼란스러울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물론 경찰하고도 이제 지휘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안 요구하는 관계로 재정립되긴 했지만 네. 결국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 지휘라는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검찰과의 기소라든지 공소유지를 하는 측면에서 수사 지휘라든지 수사 요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각 기관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검찰의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황운하 의원 쪽에서 들고 있는 부분은 뭐 계속 그 전부터 예전부터 이제 경찰 쪽에서 주장을 많이 했던 내용들인데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사실은 영국은 일반적인 대륙법계 국가랑은 좀 법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검찰 제도가 없었고요. 경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다가 경찰권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점 때문에 1987년에 경찰 권력 통제를 위해서 검찰 제도가 도입이 돼서 기소권 통제를 한 것이지 검찰 권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영국은 오히려 경찰 권한이 굉장히 비대했었나 보네요. 영국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법체계가 좀 다른데 예. 영국은 개별 경찰서에 변호사를 따로 두고 있으면서 예. 변호사가 그 공소장을 기소장을 작성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전국적인 통일이라든지 또 경찰권의 남용 문제가 생겨서 전국적인 조직적인 기소권의 통일이라든지 관리가 필요한 대두성이 많이 되고 또 경찰 권력이 기소권 자체를 남용하는 문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네. 1987년에 처음 새롭게 이제 검찰 제도를 도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지만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번에 또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요. 역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내일 뭐 대검찰청에서도 지금 이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각 기관에 의견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법무부에서 그 의견 조회를 받아서 현재 일선검찰청에 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한 의견 취합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결국 이 의견 조회가 있으면서 검찰청 내부에서도 이 사법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의견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계속 배도되고 있고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반박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여서 결국은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되는 상태에서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번 주에는 입장 표명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내일 이제 그 대구지검을 방문하더라고요, 윤 총장이. 네. 거기서 어떤 좀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뭐 간단하게 말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이 부분은 검찰의 어떤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의견 취합을 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검 차원에서. 네. 예.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이 관련 수사가 이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네. 예, 검찰이 이제 경찰의 보안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예. 지시가 지금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분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 뭐 장모와 관련된 추모공원의 사업권을 편취했다라는 이제 고발이 작년 1월에 있었던 상태였고요. 예. 그 내용은 이제 뭐 경기 양주시에 있는 추모공원의 경영권을 윤 총장 장모인 최모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강탈을 했다라고 이제 고발이 되었던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최 씨와 김 씨가 추모공원 시행사 주식을 위조해서 그 고발인을 해임하고 사건을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주장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뭐 윤 총장 장모 측에서는 그 관련된 사람들의 간의 분쟁일 뿐이지 본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 경찰에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경찰의 불송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관련 기록을 송치를 했다가 검찰에서 보안수사 지휘라고는 안 하고 요새 이제 요구라고 하는데요. 보안수사 요구를 한 상태이고, 최근에 추가 수사가 몇 가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다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 관련돼서 장모 최 씨가 이와 별도해서 요 성남시 토지 매입 과정에서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건 언론에서는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격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현재 계속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새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약간 편가르기 식의 계속 선 입장 대립이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 쪽에서의 반격이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데 서로 대립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모든 시스템이 또 견제와 균형은 또 필요하니까요. 더 여쭤볼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서초동 25시 법무법인 효성 대표입니다.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오시영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시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모두의 이 차박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이 차로 여행도 다니시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거기서 숙박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근데 이 차박 쪽이 반갑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여행 관광객들이 와서 쓰레기 문제 또는 소음 문제 각종 이런 이웃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안가에도 아주 차량 캠핑이라는 것이 미국과 같이 이렇게 나라가 넓고 또 그렇지만 이 숙박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가에서는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사실 숙박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캠핑이 우리 문화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젊은 분들이 이 차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새로운 신종 여행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TV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요. 이 차박과 관련된 또 내용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은데 해마다 여름이면 이 대관령 휴게소 같은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주차장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어요. 이 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주차장 운영이라든지 또는 설치, 관리 이런 일정한 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은 이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에서 차박과 같은 숙박을 하려는 경우는 주차장 용도에 위반된 행위거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과태료나 또는 사용 금지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휴게소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차박 행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 주차장은 주차만 해야 되는 곳이고 그러면 그 휴게소도 많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박을 하는 것도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차박 행위도 주차장 용법을 위반한 사용이거든요.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차장법이 또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차라는 법적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주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또는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제 차를 계속 그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주차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예. 따라서 숙박 목적의 주차는 사람과 같이 차가 정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그 주차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는 좀 특수해서요. 톨게이트를 진입하고 진출 시까지 그 소요되는 시간이 그 주차장 이용이나 도로 이용 모든 시간을 합쳐서 24시간을 지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하루 안에는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네, 그렇게 실제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만약 24시간이 넘어서 진출을 하게 되면 그 고속도로 최장 거리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차량 고장 등과 그런 경우에 수리를 위한 그 정당한 소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면제가 됩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고속도로를 도로로 주차장을 주차 목적으로만 이용하라라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만약에 차박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차박 여행객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전기라든지 또는 수도라든지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춰놓는 것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차박을 하는 분들은 그 이동이 용이롭기 때문에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그런 그 차박 시설과 그 이용객들이 그 주변 경관을 감상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또 차박의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주차하기 편리한 곳에 그냥 아무 곳에나 이렇게 주차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이 차박이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쉽고 사실 맞지 않는 그런 맞지 않는 것 여행 같은데요. 그 형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부터는 일반 차량이 이제 승인을 받은 뒤에 개조해서 캠핑카도 네.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물론 뭐 전용 캠핑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뭐 차도 이렇게 바꾸고 개조하다 보니까 차량이 또 커지고요. 네. 이 거주지에서의 주차에 대한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게 요즘 새로운 그 분쟁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차는 숙박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숙박을 하다 보면 생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고 또는 그 여행 기분에 들떠서 음주 가무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여행객들이 그 편리하고 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복장 착용을 하고 활보를 하다 보니까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 주민들과의 문화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주차하는 것이 그 차박의 통상 주차 형태이다 보니까 한정된 주차 공간에서 그 정상적인 차량 이용자들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특히 그 주차장이 이제 이웃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거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 이용하는 주차장인 경우에 기존의 그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 차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신데요. 조금만 소개해드리면 네네. 6218님은 차박은 꼭 정해진 곳에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무 곳에서나 하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네네. 4329님은 어느 곳이나 여행을 다니다 보면 남의 배려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게 걱정이다 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네. 또 6779님은 이 별도의 보일러도 설치하고 이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서 이 사고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걱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그 가스난로 같은 난방기구를 그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예. 불안전 요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일산화탄소는 또 산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자다가 산소 부족으로 사망하는 그 불의의 재난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행객들이 개별적으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수시로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강릉에 있는 모 숙박시설에서 그 가스 중독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투숙객이 그 사망했거든요. 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숙박시설에 가스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캠핑카의 경우에도 그 가스 경보기라든지 또는 그 자동 개폐 장치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차박이나 이 캠핑할 때 가장 무서운 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캠핑카에서 이 차박을 하다가 이 참변을 당한 예, 캠핑카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 50대 이제 고교 동창생 또 사건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떤 시대의 흐름이 네, 또 차박으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마련 또 우리 여건 이런 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2743님은 이 차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네. 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네네. 예 0653님들도 좀 해보고 걱정을 많이 싶죠. 하시네요. 예.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제 남북이 통일된다면, 내가 캠핑카를 몰고, 유러시아를 횡단해서 유럽을 거쳐서 저렇게 영국까지도 가고 싶다. 이런 그 로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네네. 그런 좀 상상을 네. 상상 아닌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어찌되었든 이 차박이라는 것은 조금 그 국토가 넓고 숙박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네. 하여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그 사회 변화에 발맞춰서 그 별도의 그 차박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또 부대 이용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 수도, 뭐 쓰레기, 수거 또는 각종 이런 네. 편의 시설 제공 등 그런 제도들도 갖추는 그런 입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캠핑 또 차박에 대한 좀 제도 개선 이런 게 필요할 네. 텐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이고 그 이제 분위기에 들떠서 네.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 그런 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653님은요,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좀 캠핑장도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네. 인터뷰에서는 요즘 또 새로운 레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차박의 문제점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오시영 변호사였습니다.